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이 된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두 자식만큼은 정성 들여 키웠지요. 제가 평생을 다 바쳐 키운 딸, 은영이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딸 은영이는 제게 참으로 특별한 아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밝고 명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와도 잘 지내던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에 진학해서도 성적이 우수했고 취직해서는 그 자리에서도 인정을 받아 몇 년 만에 승진까지 했습니다. 엄마로서 그저 바라만 봐도 뿌듯한 아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은영이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기쁘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영이가 말하는 결혼 상대는 직장 동료로 나이는 2살 많고 이름은 이정민이라고 했어요. 정민 씨는 은영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가 알게 되었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 텄다고 하더군요. 제 딸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당연히 저도 기쁘고 기대가 됐습니다. 은영이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다며 이제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겨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정민 씨를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납니다.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은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고 애정이 가득해 보였지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민 씨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제가 은영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꼭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글을 보며 마음을 놓았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고 두 집안이 함께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은영이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정민 씨 부모님은 예의 바르게 맞이해 주셨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들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은영이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 어머니의 태도 때문이었지요. 식사가 시작되고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예비 사돈 어머니가 은영이를 향해 질문을 던지셨어요. 은영 씨는 결혼하고 나면 일을 그만둘 생각인가요? 아무래도 여자가 집안일을 돌보고 아이를 키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은영이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니라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뉘앙스로 들려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은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정민 씨와도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일을 존중하기로 했거든요. 저희는 집안일도 분담하며 함께 도울 거예요. 은영이의 말에 저는 속으로 안심했지만 예비 사돈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옆에 앉아 계신 예비 사돈 아버지를 쳐다보며 여자는 아무래도 집안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예비 사돈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때까지는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꾹 참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왜 결혼을 승낙한 것인지, 왜 은영이에게 기대하는 게 많은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남녀가 함께 집안일도 하고 서로의 일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지요. 은영이가 정민 씨와 잘 맞춰갈 거라고 믿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분위기는 다시 차분해지는 듯 보였지만 제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머니가 갑자기 은영이에게 말을 건네더군요. 은영 씨, 우리 집에 올 때는 반찬 같은 것도 좀 준비해 올 수 있겠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갈 때 반찬을 챙겨가는 건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말투는 마치 은영이를 이미 집안의 일꾼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는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아, 네, 물론 신경 쓸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졌고 은영이를 데리고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내가 반드시 막아야겠다. 아무리 정민 씨가 좋은 사람이어도 그 부모님과 함께라면 우리 은영이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은영이에게 말했어요. 은영아, 엄마가 보기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 어머니가 벌써부터 너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결혼하고 나면 그 기대가 너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몰라. 은영이는 제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께서 나중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노력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정민 씨랑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기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은영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지요. 그 후로도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하고 청첩장도 준비하며 하나하나 결혼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사돈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사돈, 우리 은영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정민이도 은영 씨를 많이 의지하고 우리 가족도 은영 씨를 무척 좋아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생활할 계획인지 궁금해서요. 정민이가 나중에 아기도 낳고 둘이서 살 집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은영 씨가 일을 그만두고 정민이 내조에 힘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영이가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닐 거라고 했어요. 요즘 세대는 부부가 함께 일하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정민 씨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던데요. 하지만 예비 사돈 어머니는 그래도 여자는 가정에 충실해야지요. 직장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은영 씨가 그런 부분에서 현명하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결심했지요. 이 결혼은 절대 성사되면 안 되겠다. 아무리 딸이 원해도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는 가정을 이룰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은영이에게 다시 말했어요. 은영아, 엄마가 정말 부탁할게.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은영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저는 정민 씨랑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왜 자꾸 저를 말리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말이 딸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은영아, 엄마는 내가 너무 소중해서 그래. 내가 저 사람들 밑에서 희생하면서 살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 엄마도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 밑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니? 은영이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는 정민 씨와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머니가 조금 보수적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고 존중해 주실 거예요. 저희도 서로 잘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은영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저 사람들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정민 씨, 부모님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결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정민 씨에게 연락해 조용히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무척 당황했지만 저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저녁 시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정민 씨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은영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제가 왜 이 결혼에 대해 불안해하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예비 사돈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그 눈빛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저를 억누르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사돈, 저희 은영이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합니다. 정민 씨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들었는데 사돈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니 제가 무척 불안합니다. 은영이가 결혼 후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예비 사돈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유, 저희는 은영 씨를 너무나 예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 은영 씨가 조금 더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정민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집안일에 소홀한 건 싫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민 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제 딸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희 은영이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의 단호한 말에 예비 사돈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정민 씨 역시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은영이가 이 결혼을 원해서 최대한 맞춰보려 했지만 정민 씨조차도 은영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예비 사돈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사돈,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저 은영 씨와 정민이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돈,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직업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사랑과 이해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돈께서 하신 말씀은 그저 우리 은영이가 희생하고 정민 씨를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우리 딸이 그런 역할에 갇혀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민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말리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오해입니다. 제가 은영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고 은영 씨가 일을 계속하는 것도 제가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께서 조금 보수적이시긴 해도 그건 은영 씨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딸이 말한 것을 보면 정민 씨가 은영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수적인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력해 보였어요. 결혼 전부터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혼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은영이가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가운 현실 앞에서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어요. 저는 정민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당신이 은영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은영이가 정민 씨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정민 씨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은영이가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민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은영 씨가 결혼 후에도 힘들지 않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의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제 결심은 굳어져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민 씨, 고맙지만 이 결혼은 이쯤에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영이가 정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결혼 후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저는 우리 딸이 무조건 참으면서 그 사랑만으로 모든 걸 버티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 후 저는 정민 씨와 예비 사돈 어머니의 표정을 보지 않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온몸이 힘이 빠져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저를 얼마나 원망할지, 앞으로 이 일로 인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시댁에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희생을 강요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딸을 지켜줘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집에 돌아오니 은영이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정민 씨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엄마, 왜 그랬어요? 왜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정민 씨랑 행복할 수 있을 거라니까요. 은영이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리며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영아. 엄마도 내가 이 결혼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 하지만 내가 시댁에서 희생하면서 사는 건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 결정을 내린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영이는 제 말을 들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안고 함께 울었어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딸의 행복을 바랐지만 그 과정에서 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날 밤 은영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지켜보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력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은영이는 정민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눈이 부어 있었고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딸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이는 조용히 제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생각해봤어요. 정민 씨랑 이대로 결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저도 결혼 후에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정민 씨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지만 차분하게 딸을 달랬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내가 결혼을 원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결혼인지 생각해봐야 해. 내가 지금 힘들겠지만 엄마는 내가 진짜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그 후로도 며칠간 은영이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지켜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은영이는 정민 씨와의 결혼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 방으로 찾아와 저에게 말했지요. 엄마, 저 결혼 포기할게요. 정민 씨랑도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결혼하는 게 서로에게 독이 될 것 같다고.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결혼 후에 시댁에서 힘들어지면 정민 씨와도 싸우게 될 거고 그럼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냥 이쯤에서 멈추기로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감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결정을 존중하며 아무 말 없이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은영이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영이는 그 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몇 달 동안 우울해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은영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할게요. 직장에 복귀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를 위해 살려고요. 이제는 정민 씨와의 일도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딸이 스스로 일어설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은영이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도 딸이 다시 예전처럼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은영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천천히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딸의 행복을 바라보며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이에요. 지난 일로 은영이에게 상처를 준 것이 여전히 미안하지만 딸이 그 일로 인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것을 보면 제 결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딸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딸의 모습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께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식의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그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늘 딸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딸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자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켜주는 것이란 걸 깨달았지요. 우리 모두 자식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